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객들의 혁신을 돕고 있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산업 전반적인 트렌드를 알아보고 최근 빠른 비즈니스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바비톡이 어떻게 해서 AWS와 데이터 AI 그리고 데브옵스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 전반적으로 조직의 45% 이상이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AI/ML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AI/ML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AI/ML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자금 조달이 증가해서 작년 4Q 한 분기에만 이 숫자가 약 1,818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IT 기술 구현과 빠른 성과를 필요로 하는 성장률은 41.8%였는데요. 해당 자료를 통해서 헬스케어 산업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경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AI를 사용함과 동시에 AI의 가치를 입증하고 또 이를 향후 성공의 발판으로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산업은 여전히 빠른 실행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IT 리더의 비율이 다른 산업군의 평균이 40%인 것에 반해서 헬스케어 산업은 70% 정도로 월등히 높은 IT 리더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빠른 실행력 부분으로는 다른 산업군의 평균이 50%인 것에 반해 약 30% 정도로 상대적으로 실행력은 약한 산업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WS는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서비스들로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고 또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ML 그리고 GenAI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MLOps 파이프라인을 AWS 위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델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프리딕션에 필요한 전처리, 후처리, 스크립트 파일 등이 포함된 아티팩트 파일들을 저장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S3에 저장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파일들 간의 버전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마존 ECR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러 모델을 배포하기보다는 한 가지 모델을 재학습시켜서 배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모델들 간의 비교가 필요하고 버전 관리를 더욱 섬세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리지스트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아티팩트 파일들을 저장했다면 두 번째로 API 게이트웨이 혹은 Git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파일을 커밋하고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렇게 프로비저닝 된 파일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코드 빌드를 활용하셔서 애플리케이션에 빌드하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L 모델을 선택하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그리고 AWS 람다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과의 통신에 성공했다면 이제 세이지메이커로 모델을 띄우는 일만이 남았는데요. 세이지메이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을 활용하셔도 되고 만약 커스텀한 모델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트레이닝이랑 배포만 세이지메이커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델을 띄울 때는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포하실 때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셔서 모델을 서빙하기 위한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고 또 엔드포인트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으로 사용자 처리량이 몰렸을 때 이 리퀘스트를 유동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WS의 MLOps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AI/ML 기능을 신속하게 구축하시고 또 향후 확장성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업 바비톡이 어떻게 데이터 AI와 데브옵스 혁신을 AWS와 함께 했는지를
최건열 바비톡 CTO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비톡 CTO 최권열입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바비톡 CTO로 조인하면서 저희 바비톡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이제 실행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바비톡 구성원들과 함께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진행했던 전략과 경험들을 데이터 측면과 모던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바비톡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비톡은 이 케어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케어랩스는 환자, 약국, 병원 이 중간에서 헬스케어와 뷰티케어 관련된 종합적인 플랫폼 솔루션,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안에 저희 같은 바비톡, 굿닥, EDB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스마트 병원 구축, CRM 관리 시스템, 디지털 마케팅 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비톡은 아름답고 아이코닉한 삶을 만들고 싶은 고객들의 그 뷰티 파트너로서 약 300만 건의 이상의 성형, 시술 관련된 생생한 후기와 사용자 커뮤니티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 뷰티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흑자 성장을 바탕으로 더 넓고 다양한 뷰티 도메인에서 사업을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비톡 스타트업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데이터 중심, 둘째는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데이터 중심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덕트, 제품의 피처를 결정하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성장을 저희가 핵심으로 꼽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 바비톡은 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뷰티 영역에서의 더 새로운 도메인, 그다음에 사용자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런데 CTO로서 이 바비톡의 핵심 가치인 데이터 중심, 지속적 성장, 사실 좀 테크와 좀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기술적인 관점으로 다시 컨버팅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 강화, 그다음에 디지털 실행력 측면에서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중심으로 한다는 건 그 데이터의 그 디지털 혁신을 하는 건데 이 혁신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AI에 활용할 수 있느냐가 업무의 혁신을 이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실행력 측면에서는 결국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인 그 MSA와 DevOps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사실 각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것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AWS 클라우드 같은 아주 잘 구축된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친화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 바비톡의 디지털 혁신 측면과 디지털 실행력 측면에서 수립한 전략 과제들과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했던 사례 4가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주제는 디지털 혁신 강화를 위한 데이터와 AI 전략입니다. 제목은 거창한데요.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사실은 바비톡의 불과 1년 전 모습이에요. 단일 AWS 클라우드 계정에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가 배포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다 빨려들어서 개발하고 데이터를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즉 AWS 단일 계정으로 데이터 소비자와 또 데이터의 관리자가 모두 함께 일한다면 이는 보안적인 측면, 성능적인 측면, 그다음에 실행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 블러커가 됩니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에 있어서 모두 페인 포인트인 거죠. 즉 데이터 소비자, 컨슈머들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은데 접근 관리가 되게 강화돼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보안 담당 측면은 어떨까요? 개인 정보가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고 아무나 접근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데브옵스 담당자는 이 라이브로 운영 중인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대용량의 배치 쿼리를 돌리려고 할 경우 성능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뭔가를 할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B한테 영향을 주고 그 B가 또 다시 C에 영향을 주는 그런 페인트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얼마나 데이터를 빠르면서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목적에 맞도록 AWS 계정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운영 계정, 분석 계정, 저장 계정 그렇게 AWS 계정을 목적에 맞게끔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AWS 계정 분리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일주일 만에 그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고 제나이의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은 뒷장에서 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같은 데이터지만 그 목적에 따라 저희가 계정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WS 계정이 3개로 쪼개졌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서비스 운영 계정은 이 비즈니스 로직이 담고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서버리스의 컴퓨팅 리소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계정은 오직 데이터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리트하게 격리된 환경에 오직 런타임 실시간 개인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계정은 데이터 분석 계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모두 필터링된 오직 비즈니스 인사이트 분석을 위한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는 분석 계정이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 결과 이 사용성과 안정성 모두 높아져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이 상품 개발과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큰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그 데이터 분석 계정에 오직 서버리스만으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데이터 컨슈머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취득하고 가공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은 사실 항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서버리스로 구성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한 만큼 또 데이터를 가공한 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증분이 될 텐데 서버리스는 기본적으로 오토스케일링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데이터 증분에 대한 제약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즉,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데이터가 없다는 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바비톡에서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일매일 이제 백업을 위해서 스냅샷이 나오는데요. 그 스냅샷을 익스포트 시켜서 개인 정보만 다 필터링을 해서 S3 버켓에 인제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AWS 글루를 이용해서 글루 잡을 통해서 서버리스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또는 필요한 테이블들을 온디맨드로 또 밀어주는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수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단에 마이크로 서비스나 저희 API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데요. 그 데이터를 정제해서 이 키네시스를 이용해서 스트림으로 밀어넣는 형태로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이제 엣지죠. 즉 프론트엔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발생되는 사용자의 다양한 행동 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뭐 뷰, 클릭 그런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로깅 서버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인제스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식을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데이터 인제스션 ETL 파이프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과 보안을 위해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계정을 분리했더니 안전하게 데이터 격리도 가능하고 사용자를 세밀하게 접근 제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ISMS 취득도 했고요. 또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이거 기반한 사례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도입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인데요. 저희 바비통은 성형 시술에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그 이벤트 상품 추천 상품들을 이제 병원으로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탐색과 검색을 저희 앱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로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저희 추천 시스템은 그 룰 기반으로 하거나 RNN 기반의 아주 미약한 추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사실 계속적인 그 사용자의 트렌드, 데이터 드래프트에 의한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모델들 또는 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는 저에게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는 언제든지 고객의 커스텀한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커스텀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으면 바비통만의 모델을 추천 시스템 모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반적인 전략으로 세웠던 계정 분리를 통해서 이미 클렌징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도입은 일종의 촉매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그림처럼 계정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 크로스 어카운트하게 계정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크로스 어카운트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슌롤과 그 각 리소스에 있는 리소스 팔러시들을 세팅을 해서 이 크로스 어카운트 상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MLOps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은 매니드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플로우를 권장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이 학습과 배치 추론이 끝나면 그 상황 그 정보가 왼쪽에 있는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트리거 됩니다. 이 시그널을 받은 람다는 다시 크로스 어카운트하게 AWS 하단에 있는 글루와 아테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쿼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이나모DB에 캐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된 결과를 나중에 앞단에 있는 API 서버나 컨텐츠 서버에서 활용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리된 AWS 계정과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덕분에 저희가 일주일 만에 추천 시스템과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룰 기반으로 또는 RNL 기반으로 하던 그 업데이트해야 되는 기획적, 개발적 유지 보수가 거의 제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입 초기부터 A/B 테스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실험했던 것들이 컨버전 상승과 매출로 증가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CRM, 즉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과 제품 마케터를 위한 그 가상의 여성 이미지 생성 모델 케이스인데요. 저희 바비톡 서비스 특성상 성형이나 시술 관련된 그 광고 이미지나 UX용 여성 이미지 사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성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제품의 경쟁력 또는 일의 실행력의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픈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도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만 열심히 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저희 성형 시술 특성상 좀 더 외곽적으로 외형적으로 좀 더 하이라이트 되고 좀 더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성의 사진이 필요한데 조금은 밋밋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먼저 이제 텍스트 이미지 기반에 잘 알려진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20대 여성의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 밋밋한 사진들을 좀 더 외형적으로 얼굴적으로 좀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저희는 커뮤니티 소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성형이나 시술 후에 애프터 후기 사진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올리신 사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을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훨씬 개선이 됐고,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왼쪽보다 훨씬 이목구비가 더 뚜렷하고 커지고 우상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후기의 사진에 올라오는 게 우상이라는 건 성형이나 시술 후에 그 결과를 만족하신다는 그런 뜻도 역설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와 모델이 준비된 후에는 이 랜덤 팩터들을 조절을 해서 수천 수만 장의 영상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마케터와 디자인 PD분께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구현된 아키텍처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과 함께 제공될 수 있는 오픈 소스에 있는 그 웹 UI를 저희가
아마존 ECS에다가 뒷단에 있는 GPU 인스턴스를 통해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뒷단에서는 AI 엔지니어가 저희 후기 기반의 사진과 스테이블 디퓨전 SDSL을 이용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했고 최종적으로 세이지머이카의 배치 잡을 통해서 대량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형태로 서비스 또는 작업을 자동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자들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었고 이 무제한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타임 투 마켓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머신러닝, 비전 기반의 머신러닝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여성 이미지 사진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디지털 실행력 향상을 위한 데브옵스와 MSA 전략입니다. 조직이 성장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파동을 치죠. 즉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도 많아지고 릴리즈도 빈번해지고 데이터 수집도 많아지고 분석량도 많아지고 또 신제품, 신기능도 계속 출시되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려면 마케팅 작업까지 기술적으로 서포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 CTO로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원을 2배 충원했다고 해서 개발 생산성, 효율성이 2배로 그대로 리니어하게 보장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제품 개발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싶고 좀 더 빠르게 배포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인 기반 작업으로 이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기반으로 MSA를 도입을 했고요. 또 클라우드 구성과 배포에 대해서 플랫폼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기반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신규 서비스 런칭에 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복잡한 케이스인 그 외부 마케팅 솔루션을 통합하는데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앱 현대화, 즉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실 MSA와 DevOps가 아주 중요한 키 드라이버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MSA와 DevOps는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비슷한 것들이 여기저기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접근해요. 플랫폼이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죠. 뭔가 중간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반복되는 상황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결과적으로 추상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가 핵심 단계입니다. 즉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 아키텍처를 얼마나 추상화하느냐. 그리고 다 할 수 없겠죠. 그 안에서 유용한 케이스들만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에서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하는 것이죠. 바비톡에서는 인프라 레이어, 즉 VPC 언저리에 있는 즉 VPC, 라우팅 테이블, 세큐리티 그룹, 서브넷 같은 그런 인프라 레이어는 이제 테라폼을 이용해서 플랫폼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레이어는 사실은 아키텍처가 되게 다양합니다.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아키텍처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AWS CDK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플랫폼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MSA 레이어는 다시 인프라 템플릿과 웹 서비스 템플릿을 쪼개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템플릿 레이어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서비스를 새로 론칭할 때는 크게 3개의 스택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기서 스택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배포 단위인데요. 첫 번째 스택은 서비스 본연의 스택입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로 했다면 람다 중심으로, 컨테이너로 했다면 ECS 중심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구성하는 게 서비스 스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스택은 CI/CD 스택인데요. 이거는 이 비즈니스 로직이 얼마나 빨리 자동으로 배포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스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택은 맨드 스택인데요. 여기서 맨드는 저희가 자작으로 만든 단어인데요. 맨드에서 M은 모니터링, A는 알람, N은 노티피케이션, D는 대시보드를 뜻해서
이제 개발이 다 된 다음엔 SRE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커버하는 게 이제 맨드 스택이라고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스택을 정의하고 신규 서비스 런칭할 때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웹 서비스 템플릿인데 이것들은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신 분들을 위한 템플릿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API를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나 캐시에 접속하고 또 환경 변수를 관리하고 빌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을 모두 통일화, 자동화,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런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템플릿 프로젝트를 Git 프로젝트를 포크 떠서 바로 가서 실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로직에 포커싱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비톡에서는 이렇게 MSA와 데브옵스 중심으로 앱 현대화를 가속화한 지금 현재 결과의 모습을 보시면 배포 자동화, 즉 코드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0개,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코드 파이프라인이 0개였는데 지금 9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코드 파이프라인이 0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1년 전만 해도 다 수동으로 배포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96개까지 늘어나는 상태고요. 인프라 구성 표준화 같은 경우는 이제 CDK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320개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스택이.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금 20개까지 서비스가 쪼개져 있는데 이 서비스는 도메인 기반 또는 펑션이나 유틸리티 기반으로 서버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했을 때는 ECS, 그다음에 서버리스로 했을 때는 람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볼륨도 3배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신규로 웹 서비스 런칭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의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았는데요. 웹을 통해서 사용자 진입을 좀 더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인프라 템플릿, 그다음에 웹 서비스 템플릿을 통해서 제공을 했고 가운데 보이시는 웹 서비스를 약 3달 만에 개발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이 개발에는 이제 개발팀이 2개 정도 투입됐고 QA 단계는 알파, 베타 2개, 그다음에 라이브 운영 단계는 1개, 그다음에 서버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각각 2종의 서버가 사용되는데 총 이렇게 하면 10세트 서비스 구성이 서버 구성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수일에 걸려서 하는 것들을 수십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외부 이제 CRM 마케팅 솔루션 연동입니다. 사실 이 CRM 마케팅을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를 리타겟팅, 즉 어떤 조건에 맞으면 그 사용자를 그룹핑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맞게끔 타겟팅해서 적당한 뭐 푸시를 보내거나 알람을 보내거나 또는 할인권을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사용자를 선별하는 그 타겟팅 서비스와 또 뒷단에는 이제 다양한 알람을 보내는 서드 파트 솔루션이 연동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밥뚝 서버를 놓고 양쪽에 이런 외부 솔루션을 다이렉트로 연동하면 상당히 보안적인 측면, 성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앞단에 아무 서버나 저희 서버에 접속하면 안 되고 뒷단에 서드 파트 솔루션이 다운되면 저희 서버까지 다운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마케팅 특성상 어떨까요? 트래픽이 들쑥날쑥합니다. 트래픽이 없을 땐 빵이고 늘어날 땐 뭐 100배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바비톡에서는 서버리스와 비동기 기반으로 이렇게 서버리스 웹훅을 구성해서 이 마케팅 솔루션 브레이즈와 서드 파트 문자 솔루션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브레이즈에 사전에 등록된 API만 이 화이트 리스트로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SQS를 둬서 버퍼링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트래픽을 받도록 했고 메시지 발송도 람다를 통해서 저희 메인 서버와 분리시켜서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이 타겟팅을 통해서 그룹핑된 고객들이 100% 비즈니스에 전환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아주 많은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빠르게 달려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 보면 결과적으로 디지털 혁신, 디지털 실행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혁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준비해서 AI로 활용할 수 있느냐이고 그다음에 실행력 측면에서는 MSA와 DevOps를 얼마나 키 드라이버로 해서 좀 더 반복적인 작업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AWS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세션 마지막 전달 메시지입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